혁명은 이제 개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랑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1792년 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겉으로는 혁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외국 군주들의 개입이 왕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대로 급진파는 승리를 원했습니다. 전쟁은 혁명의 적을 드러내고 혁명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모두가 서로 다른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귀족 출신 장교 상당수는 이미 해외로 망명했고 남아있는 군대는 경험도 지휘체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열정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패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국경은 흔들렸고 파리에서는 불안이 공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혁명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넣는 문서 하나가 발표됩니다. 브라운슈바이크 선언. 프로이센군 총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프랑스 국민에게 경고했습니다. 왕과 왕실에 위해를 가한다면 파리는 혹독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선언의 목적은 혁명을 위협해 왕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외국 세력과 손을 잡고 혁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바렌 도주 사건으로 크게 흔들렸던 신뢰는 이 선언 이후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을 국가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적, 그것이 루이 16세에게 붙기 시작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1792년 8월 10일 수천 명의 시민과 국민방위군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의용병들이 튠르리 궁전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무장봉기였습니다. 왕을 지키던 스위스 근위병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약 600명의 스위스 근위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튠르리 궁전은 함락되었습니다. 루이 16세는 가족과 함께 입법의회로 피신했지만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왕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프랑스 왕정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외국 군대는 계속 프랑스로 진격하고 있었고 혁명 정부는 내부의 반혁명 세력이 봉기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적은 국경 밖에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국경 안의 적을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는 귀족, 성직자, 왕당파 용의자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집니다. 저들이 풀려나면 외국 군대와 함께 혁명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언제나 증거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1792년 9월 분노한 군중이 여러 감옥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재판 없는 학살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신문만 거친 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약 120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9월 대학살이라 부릅니다. 혁명은 자유를 외치며 시작됐지만 이제는 공포가 정의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을 두고 혁명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혁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누군가는 혁명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차보다 안전을, 법보다 생존을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전선에서는 예상 밖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792년 9월 20일 프랑스군은 발미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의 진격을 막아냅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혁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프랑스 국민에게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롭게 구성된 국민공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왕정을 폐지한다. 프랑스는 더 이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군주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합니다. 프랑스 공화국. 이제 국가는 왕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공화국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처형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혁명 세력을 다시 둘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은 곧 혁명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루이 16세가 어떻게 프랑스의 국왕에서 공화국의 피고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처형이 왜 프랑스 혁명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이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